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사주 일주를 통한 심리 분석. 오늘은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이라는 것은요, 간념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지가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자수와 해수가 들어가는 무자일주, 기해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무토와 기토가 성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를 공부한다는 것은 천간과 지지의 그 지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를 결합을 해서 그 더 자세한 의미를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와 해수가 들어가는 일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일주, 을해일주, 병자일주, 정해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자기해도 있고요. 경자신해, 임자개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무자일주와 기해일주를 공부할 텐데요. 그 전에 무토와 기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토와 기토는요. 공통점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 이 공간을 나타내고 토기운이라는 게 땅을 나타내잖아요. 흑토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땅이지만 무토와 기토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토는 땅 위의 벌판을 나타내요. 무한한 공간. 예전에 병사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던 그 넓은 벌판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토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토일간보다 아무래도 좀 리더십 같은 건 더 강하겠죠. 그런데 이 기토는 뭐냐면은요. 똑같은 땅인데 땅 속을 나타냅니다. 땅 위가 무토고 땅 속이 기토예요. 땅 위는 하늘에 하늘이 있고 그리고 태양이 비추면 그 땅이 태양열을 받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 또 비를 맞으면서 땅 위에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이제 계속 자라다가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죠. 이렇게 태양열을 받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강압성 작용을 하면서 가을에 열매가 생깁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땅 속의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땅 위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때에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니까 그 계절적인 배경이 되게 늦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토라는 것은요 땅 속을 나타내요. 그래서 태양열이 이렇게 비치면은 땅이 그 열기를 저장합니다. 그것을 땅 속에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보면 나무는 얼어 죽질 않죠. 신기하지 않아요? 왜 나무는 얼어 죽지 않을까요? 겨울에 여름에 저장해냈던 그 열기를 땅이 그 나무의 뿌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따뜻한 열기로.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땅 속에서 그걸 저장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봄에 이제 산에 딱 가면 이제 파릇파릇한 싹이 새을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겨울에 땅 속에서 이 씨가 잘 자랐다는 거죠. 잘 자라갖고 이제 봄이 되니까 땅을 헤집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 내내 땅 속에서 이 씨를 키우는 그런 작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름에 그리고 다른 계절에 따뜻한 해를 저장해 놓고 비가 오면 그걸 저장해서 땅 속에서 이제 씨를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을 보면 무토는 눈에 보인다. 기토는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의 벌판, 무한한 공간을 나타내지만 기토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죠. 땅속 열기와 수분을 저장하는 곳이니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좀 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땅 속에 있으니까 어때요?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같은 양권이 무토는 을무개와 잘 맞고 기토 같은 경우는 갑기 임과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공간이고 늦봄부터 초가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무토라는 게 이제 넓은 벌판을 나타내니까 그 넓은 벌판에서 활동하는 그런 걸 봤을 때 추진력 그리고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집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무토나 기토나 모두 고집이 센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건 땅은 움직이질 않으니까 융통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좀 묻어나고 좋게 말하면 마음이 넓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토 같은 경우는요, 땅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토가 보이지 않고 땅 속에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그 직설적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떤 반응, 내가 이제 마음으로 느끼는 그 생각을 곧바로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은 불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곧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비교적 수능적이고 그리고 그때 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뒤끝이 강하다고 봐야지. 뒤끝이. 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이제 막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있다는 건 뭐예요? 땅 속에 들어있다는 건 아직 땅 위로 올라온 게 아니니까 아 내가 땅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준비하는 단계.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능적이고 기획력이 뛰어나고 직설적이지 못합니다. 반면에 무토는 추진력이 있고 적응력도 있고 그리고 고집도 세다고 볼 수 있고 융통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토도 융통성이 좀 떨어지지만 무토보다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토와 기토의 기본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에 뭐 자수가 오든가 해수가 오든가 이랬을 때 이 지지와 어떻게 결합이 되나 이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천간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